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작은 건설사 대표 김준호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매일을 기계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사무실 가고 밤늦게 돌아오고 주말도 업무 전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내와는 밥상에서도 말이 없고 아이들은 저를 보면 어색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게 성공이라는 건가요? 은행 통장의 숫자는 많지만 마음은 자꾸만 텅 빈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대구로 국내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 미팅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회사 재무 담당자 지윤을 만났습니다. 업무상 여러 번 만났던 사람이지만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출장 숙소 근처의 식당에서 지윤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프로젝트 얘기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우리는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외로움과 혼란을 꺼내놨고 지윤도 자신의 진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경험이 너무 오래됐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로? 공감? 아니면 다른 감정? 그날 밤 우리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밤 이후 저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지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뒤엉켜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고 아이들의 모습도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지윤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후 지윤과 저는 우연을 가장하며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상 미팅이라는 핑계로 점심시간 산책이라는 이유로 매번 만날 때마다 우리는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그녀의 눈빛을 마주하며 저는 제 마음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지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워하던 그녀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만날 수 없는 날엔 상대방을 그리워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인가 싶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죄책감도 커져갔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가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착한 그 여자. 저를 위해 집을 지키고 있는 그 여자. 매번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바라볼 때 그 눈빛이 자꾸만 미안했습니다. 지윤도 비슷했나 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이래도 돼? 그 말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배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위험한 경계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할 수도 끝낼 수도 없는 상태로. 그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처음엔 우연을 가장했던 만남들이 이제는 계획된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회의가 있다며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고 지윤도 친구를 만난다고 둘러대곤 했습니다. 작은 거짓말들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더욱 깊은 비밀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는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카페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마주 앉아 손가락을 맞대곤 했습니다. 누군가 보면 그저 동료일 뿐이었지만 우리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정신 차려야 해. 지윤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달리 그녀의 눈빛은 자꾸만 저를 향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만남은 더 대담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회사 차를 빌려 지윤을 만났습니다. 강북의 한적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후 우리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고 차 안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지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해. 그냥.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 둘이 있는 것처럼 해주면 안 될까? 그녀의 말에 저는 대답 대신 그녀를 안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만났을 때 모든 죄책감과 이성이 한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그 순간 그 감정만이 전부였습니다. 차 안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원했고 상대방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 접촉은 우리의 감정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원할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지윤의 따뜻한 호흡,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 그 모든 것들이 저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아내도 아이들도 도덕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사후에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차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지유는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후회해? 지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하는 것도 후회하지 않는 것도 모두 잘못된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차 안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만남은 더 자주 그리고 더 깊어져 갔습니다. 호텔 카페에서의 만남이 지루해지자 우리는 모텔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으로 몸이 떨렸지만 계속할수록 우리는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여전히 동료였습니다. 회의에서 제 제안에 지윤이 동의할 때 그동안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마주칠 때 우리의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점점 더 큰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의 눈빛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누군가 우리를 봤던 건 아닐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버지에 대한 말을 들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지윤도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할 수도 끝낼 수도 없었습니다. 둘 다 선택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으니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만은 확실해. 진짜야. 그 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이 계속될수록 우리의 세계는 점점 더 좁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경계선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춤이 끝나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지윤과 만나기로 약속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대구 출장 정말 그때만 가? 요즘도 자주 나가는데 다 어디가?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뭐 하는 거야? 내가 물어봐도 되지 않나? 요즘 당신 이상해. 핸드폰도 자주 들었다 놨다 하고 밤중에 문자 소리도 자주 난다. 누군지 말해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내의 목소리는 더 커져갔습니다. 지윤이 맞지? 지윤이라고 했잖아. 내가 너희 회사 동료한테 물어봤어. 너랑 그 여자가 자주 함께 다닌다고. 차도 같은 차 탔대.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회의실로 나갔습니다. 아내야, 진정해. 설명할 게 있어. 하지만 아내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설명? 뭘 설명해? 난 이미 다 알아. 너희가 모텔에 가는 것까지. 그 여자친구가 SNS에 올린 사진 배경이 우리가 가는 모텔이야. 멍청한 년이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릎도 약해졌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알았다는 것, 더 나아가 증거까지 찾았다는 것.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지윤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다 들통났어. 아내가 알았어. 우리 끝이야. 지윤의 목소리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녀도 저와 같은 공포와 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화난 것이 아니라 절망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너 정신 차려. 우리 혼인을 이렇게 끝내고 싶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무슨 생각을 했던 거야. 늦었어. 지금 와서 미안해봤자 뭐해? 아이들은? 아이들 앞에서 뭐라고 설명할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선택으로 인해 내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혼 변호사를 찾겠다고 했고 저는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윤도 자신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회사에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지윤의 개인 정보가 회사 내에 퍼져나갔고 동료들의 시선이 가혹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뭘 한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마지막으로 만난 카페에서 지윤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상처 입혔어.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파괴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고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후회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혼 소송은 3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갔고 저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 아내가 법정에서 흘렸던 눈물, 그 모든 것들이 제 가슴을 날카로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지윤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회사로 옮겼고 우리는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끔 SNS에서 그녀의 소식을 보곤 했지만 그것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도 나를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맞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럴수록 제 가슴은 더 아팠습니다. 혼자가 된 오피스텔에서 저는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있는 건설사 대표는 사라졌고 남은 것은 부서진 중년 남자뿐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동정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저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딸아이가 심했습니다. 제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눈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혔는지 그 장면들이 제 인생의 매 순간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강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강이 흐르는 물을 보면서 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성공이 무엇이었던가요? 돈과 지위가 정말 중요한 것이었나요? 제 손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가정, 끊어진 인연,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들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지윤을 다시 만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사랑이 아무리 진실했더라도 그것이 야기한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누군가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제 배신으로 인한 상처 속에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은 인생 동안 그 상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지윤을 찾지 않기로. 더 이상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품지 않기로. 대신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해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늦었지만 남은 인생이라도 책임감 있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지윤,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어? 난 이제 너를 잊기로 했어.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을 잊기로 말이야. 넌 행복해야 해. 절대 내 때문에 상처받은 그 마음으로 살지 말고. 진심으로 미안해. 그리고 감사해. 이 모든 일을 통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해줬으니까. 안녕. 메시지를 보낸 후 지윤을 차단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혹시 그녀가 답장을 보낼 수도 있고 우리가 다시 연락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에게 독이 될 것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검은 화면 속에 제 모습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낡고 지쳐 보이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눈에는 이제 조금이나마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제가 했던 선택들을 계속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그 선택들로부터 배워 조금이나마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지윤이 그리울 것입니다. 아내를 향한 죄책감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제는 제 선택에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